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9조부터 보겠습니다. 협의 성립의 확인이고요. 이게 최근에 좀 핫했어요. 몇 년 동안 핫했는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사실 이 제도 자체는 저 옛날에 공투법 시절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최근에 판례가 좀 나오고 하면서 우리 수험계에서 핫했던 쟁점인데 딱 한 번 약술로 한 번 나왔어요. 30회였나? 약술로 한 번 나오고 별도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냐면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어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법조문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29조 협의 성립 확인, 줄여서 협성확이라고 부르죠.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받는 행위인데요.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 토지사유자 및 관계인 간에 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는 26조예요. 16조 협의,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가 있었을 때는 협의 성립이 확인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항이랑 관련된 건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업인정 이후에 협의 취득이 되었을 때는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는 사업 시행자는 28조는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재결 신청 기간이라고 하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1년을 말하는 거죠. 그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게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게 협의 성립을 확인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확인해주는 거예요. 확인 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확인 처분이 내려지면 사항에 따라서 이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재결이 쓴 것으로 본다라는 뜻이죠.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확인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네. 다툴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어떤 경우에도 다툴 수 없다로 읽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 확인이란 처분이 있으면 이거 다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확인이잖아요. 재결이 내려진 것으로 봐요. 네. 재결로 나중에 설명드릴 일이 있는데 원시 취득이 되거든요. 원시 취득. 그 토지의 등기부가 새롭게 쓰여지는 거예요. 재결로 인해서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등기부가 새롭게 쓰여지는 효과. 그 이전에 뭐 잡다한 각종 권리들 등기부를 떼보면 뭐 을구에 막 더럽게 뭐 근저당권이니 뭐 지상권이니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게 싹 없어집니다.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게 싹 없어지고 완전히 깨끗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언제? 재결이 있으면 원시 취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시작하는 시점에 뭐 그런 뜻이에요. 반면 협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거든요. 승계.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권리 일체를 승계받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일체를 승계받는 거기 때문에 재결이 있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뭔가 뭐랄까 덜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강제력도 좀 덜 수반되는 거고 아무튼 안 좋습니다. 승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AS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후처리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재결이 쓴 경우에는 뒷일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무튼 재결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강력한 처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1항의 경우를 살펴봤고 1항은 간단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협의를 했는데 이참에 토지수용위원회한테 협의 성립 확인까지 받아가지고 더 이상 우리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도록 하자라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이에요. 2항은 됐고 3항 사업 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 지부와 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했을 때에는 여기 아무튼 그런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이 문구만 보면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으면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게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이번에 명칭이 좀 다르죠. 수리함으로써. 수리도 마찬가지로 처분입니다. 처분의 일종이에요.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사망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확인이 있으면 재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뭐 금액이든지 시기든지 방법이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다시,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협의서에 적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다만 추후에 무슨 뭐 불만이 생겨가지고 분쟁을 하고 싶다면 협의 가지고는 다투지 말고 재결을 가지고 다투면 되죠.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으면 재결이 있은 것으로 보니까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우리 법 85조 1항과 2항에 있는 행정소송 보증소를 가지고 다투면 됩니다. 아예 불복이 아예 원천 차단되는 건 아니에요. 85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가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게 협의 성립의 확인이라는 제도고요. 사업 시행자가 주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말을 바꿀까봐 도장을 미리 찍어 놓는 겁니다.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거 최근 판례인데 연도를 안 적어놨네. 판례 번호를 안 적어놨네요. 아무튼 최근 판례인데요. 2017년이었나 19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려진 협의 성립 확인은 위법하다.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1항의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협의 성립 확인, 1항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를 받아서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하는 거고. 근데 3항에서는 법조문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거에 이제 동의를 받아에 딱 매치가 되는 거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이게 딱 대꾸가 맞잖아요. 사업 시행자는 1항을 따를 때는 동의를 받아서 3항을 따를 때는 공증을 받아서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했을 때, 아무튼 1항과 3항은 조금 다른 절차 같아 보이지만 제가 밑에 시행령을 넣어놨습니다. 시행령 13조를 보면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을 할 때는 1항에 따라서 협의 성립 확인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1항의 협의 성립 확인 신청서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된다. 당연하죠. 1항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29조 3항에서. 법 29조 3항에서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 지분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우리 여기 나오는 시행령이 사항이란 말이죠. 이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라는 거는 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항 각호의 사항. 요것들이란 말이죠. 협의가 성립된 토지, 소재지, 이런 거, 소유자, 성명, 명칭. 이렇게 보면 동의에 관련된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법조문만 보면, 우리 법 29조 3항이랑 시행령 13조 3항을 보면 공증을 받아서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코멘트를 달아놨죠. 사망을 따르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가? 우리 법에 따르면 기억에는 29조 3항의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간이한 절차만을 거치는 협의 성립의 확인에 원시 취득의 강력한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업상 매매 계약과 달리 협의 당사자들이 사후적으로 그 성립과 내용을 다툴 수 없게 한 법적 정당성의 원천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이 진정한 합의를 하였다는 데 있다. 맞는 말이죠. 여기에 공증에 의한 협의 성립 제도의 확인의 체계, 입법 취지, 그 요건, 효과 등을 보태어보면 29조 3항에 따른 협의 성립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 여기서부터 갸웃하죠. 동의? 3항에선 동의라는 말이 없는데, 동의의 주체인 토지 소유자는 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한다. 동의? 3항에는 동의가 없는데,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한 공증을 받아,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서 일단은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공증을 받았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보상법 29조 3항에 따라 협의 성립 확인 신청하였음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신청을 수리했다면 우리 판례 취지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다른 명의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을 수리했다면 그 수리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법이 정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계속 머리가 갸웃갸웃 거려지죠. 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진정한 토지 소유자를 확정하는데 사업시행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무관하게 그 동의의 의결은 그 위 수리 위법 사유가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사망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동의를 이야기하는가 해서 살펴보면 우리 시행령에 별표가 또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별표가 몇 개 있는데 협의 성립 확인할 때 제반 이제 서류 이제 뭐랄까 우리 뭐 주민센터 가면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그 제출한 서류에 목록이 쭉쭉쭉 적혀 있는데 그 목록에다가 동의를 하고 동의 서명 날인을 하는 체크하는 라인이 있어요. 1항이든 3항이든 둘 다 가리지 않고 동의를 하고 동의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서명 날인을 하는 그 체크하는 그런 칸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판사님이 좀 헷갈리신 게 아닌가. 제가 너무 건방진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국토부에 질의의신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 입법 취지가 전 잘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사망의 경우에도 공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필요하다면 1항과 사망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입법자가 분명히 구분해서 입법을 해놓은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거는 뭔가 이상하지 않냐라고 제가 올해 1월 달에 2023년 1월 달에 국토부에 질의의신을 넣었거든요. 근데 계속 답변이 연기되면서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제가 막 판례랑 같이 실어가지고 이런 네 제가 뭣도 아니지만 이상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석연치 않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우린 이 판례를 기억하고 판례의 결론대로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출제가 될까? 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출제가 될까? 싶긴 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재결 신청 청구는 지난 시간에 봤던 거고 계속 쭉쭉쭉 가고 열람 우리는 재결 신청이 있으면요. 재결 신청이 있으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중토위나 지토위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제 오픈을 해야 됩니다. 오픈하고 뭐 아무튼 그런 걸 열람이라고 해요. 이런 건 미리 이제 일반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혹시나 모를 이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람기간 14일이 지났으면 재결 신청이 있고 14일의 열람기간이 있는 거예요. 지난 다음에는 곧바로 재결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해야 된다. 심리는 뭐 깊이 있게 궁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거고 화해 권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화해 권고는 재결이 있기 이전에 재결 신청이 있었는데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멤버들끼리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굳이 재결까지 가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화해를 할 수 있겠는데 굳이 재결이라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충분히 화해시킬 수 있겠는데 라는 판단이 됐을 때 하는 게 화해 권고라는 거고요. 비쟁송적인 분쟁 해결 수단입니다. 이게 최근이라고 일단 10년, 15년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꽤나 이제 각광받는 수단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쟁송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해서 ADR이라고 있습니다. Alternative R이 뭐 D가 뭐더라? 죄송합니다. 레졸루션인데 D가 뭐더라? 아무튼 대체적 분쟁에 해당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런 수단으로서 약수를 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방금 한 말 ADR 반드시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답안지는 굉장한 과대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비쟁성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화해의 권고라는 제도가 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화해조서에 서로 이제 화해해서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협의가 체결된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별건 아닌데 알면 뭐라도 쓸 수 있고 모르면 한마디도 쓸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게 구석탱이에서 나오면 좋겠네요. 우리 수업을 들으신 분들한테 유리하도록. 넘어갈게요. 재결. 네, 재결은 사실 우리 법에 있는 재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용 재결. 우리 법 전체의 메인스트림에 해당하는 수용 재결이 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보상 재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법적인 오피셜한 표현은 아닌데 보통 업계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통용됩니다. 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토위에서 매년 발간하는 토지수용 업무 편람이라고 해서 평가사들이나 아무튼 뭐 부동산원이나 그런 보상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분들한테 업무 가이드처럼 매년 발간되는 업무 편람이 있는데요. 중토위에서 만드는 거니까 또 나름대로 공신력은 있는 거겠죠. 거기에 보상재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무튼 자잘한 보상. 자잘한 보상에 대해서 우리 뭐 9조 5, 6, 7항이 준용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11가지인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수용은 아니에요. 손실에 대해서, 자잘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재결이거든요. 그리고 수용 재결은 말 그대로 수용해라 라고 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메인 수용, 그거에 대한 재결입니다. 사용 재결도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또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재결이라는 말을 우리는 일반 행정법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디서였냐면 심판법, 행정심판에서 우리는 소송에서는 판결이 내려지고 심판에서는 재결이 내려지거든요. 행정심판을 거친 결과 재결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서 재결이라는 워딩을 또 쓰고 있다 보니까 처음 이 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제 재결이라는 단어는요. 재결이라는 용어는 땡땡땡 위원회. 어떤 위원회, 예를 들어 우리는 토지수용위원회죠. 말고 토지수용위원회뿐만 아니라 뭐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뭐 각종 위원회들이 있겠죠. 위원회 조직이 내리는 처분성 있는 의사결정. 자, 재결은 이제 기억하세요. 재결이라는 법적 용어는 이것도 100% 완벽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념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뭐 회의도 하고 해서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 중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뭐 단순히 의사결정하고 자문하고 조언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내린 의사결정이 처분성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재결이라고 이름 붙이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고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재결은 처분이죠. 정확한 처분 등이죠. 행정소송법 공부하셨죠. 아무튼 그 재결은 처분성 있는 거고요. 그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의 결과물로서 내려진 재결, 할 때 그 재결이고요. 뭐 원처분주인이 재결주인이 할 때 그 재결은 행정심판이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할 법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질문 따로 하세요. 우리 34조의 재결은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용 또는 사용. 공익사업의 메인스트림에서 공익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메인으로 쭉 가는 과정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재결. 그런 게 있고 보상. 자잘한 보상들 플러스 뭐 자녀지라든지 자녀지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 자녀지 가치하락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면
자녀지를 수용해 가라고 하는 요구는 아니죠. 아무튼 보상 재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자녀지를 수용해 가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수용 재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나름인 거고, 정확하게 따르면 이름을 붙이는 게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약에 재결에 대해서 답안지에 써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걸 수용 재결이라고 적어야 될까, 사용 재결이라고 적어야 될까, 보상 재결이라고 적어야 될까 헷갈린다면 그냥 우리 법 34조에 따른 재결이라고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한번 볼게요.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은 행할 수 없다. 네. 판례는 공익사업법이 토지수용 절차를 사업인정 재결로 구분하여 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법에서 입법자들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능상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내용의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했어요. 다만 우리는 공부한 게 있죠. 사업 시행자가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파산을 했다든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재결을 해야 된다. 라는 판례가 있었죠. 네.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돌로 보지 마시고요. 원칙과 예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사업인정과 재결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답안지 문장으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판례는 사업인정과 재결은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것이지만 동일한 행정 목적이라고 하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동시에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는 것. 그게 동일한 행정 목적이에요. 큰 틀에서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개별로 각각 서로 독립된 처분이에요.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법률 효과라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권리의무 변동. 서로 다른 각각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사업인정이 내려지면 수용권을 설정해주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이 내려지면 사업시행자에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확정이 되죠. 다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급부 의무가 발생하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수인 의무 그리고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청구권 약간 보상금 수취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권리가 생긴다. 이런 아무튼 서로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일련의 절차이지만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전통적인 하자승계론의 입장에서 내려진 판례죠. 근데 이게 보시면 87년이죠. 지금까지도 2023년 현재까지도 이 판례의 태도를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뒤집어도 될 것 같은데 뒤집지 않으시네요. 보시면 사업인정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수용재결의 처분 하자승계 뭔지 아시죠? 하자승계 지금 설명 안 합니다. 사업인정 처분이 무효라면 수용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자승계를 통해서 사업인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인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수용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별도로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그 처분의 불가정령에 의해서 사업인정의 불가정령에 의해서 사업인정의 위법 부당을 이유로 수용재결에 이를 걸 구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업인정과 재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재결 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때부터 14일 이내 재결을 해야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네. 정리하면요. 재결 신청. 심리. 그 과정에서 열람 같은 게 있겠죠. 열람 같은 게 있고 심리, 재결.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심리 기간은 14일, 열람 기간 14일. 네. 제가 이걸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법 자체를, 우리 제도 자체를 조금 이해하기를 추천드려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걸 단순히 이제 활자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활자의 나열로 보시고 활자의 나열로 보고 단순히 암기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제도로 보면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알고 나면 굳이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게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재결의 경정이라는 게 있어요. 경정은 병정 재결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 밖에 경미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할 때, 큰 잘못이 아니고 단순한 오기, 오산, 그리고 기재를 잘못한 거, 그런 게 명백할 때에는 굳이 뭐 다시 한번 재결 신청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곧바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의 경정, 경미한 정정이라고 합시다. 우리 경정 재결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이 재결례라고 하는 거는 공소위에서 나온 그 교재도 아니죠. 그 업무 편람을 제가 참조를 좀 했습니다. 수용 재결에서 누락된 자녀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경쟁 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자녀지 일부에 대해서 가격 감소는 단순한 경미한 정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는 완전히 새롭게 재결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수용 재결에서는 말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수용이에요. 그리고 자녀지는 편입되지 않고 남는 부분이죠. 자, 수용 재결에서는 편입 부분만 다룹니다. 편입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나 이런 걸 다 결정을 하고 했는데 자녀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에서 고려가 안 됐어요. 그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녀지의 소유자가 니네 공익사업 때문에 내 자녀지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달라. 근데 그냥 경정재결을 통해서 보상금 그냥 바로 한 큐에 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토위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도 거쳤고 재결도 거쳤고 다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절차를 다 거친 것인데 그 수용 재결을 할 때 자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 자녀지 가치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결 절차를 거치도록 해놨거든요. 우리 73조 3항인가 5항인가에 해놨어요. 거기 보면 자녀지 가치 하락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6항, 7항이 준용된다 라고 해서 구조 6항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되고 구조 7항에 따라서 재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뭐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재결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 자녀지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재결 없이 곧바로 뭐 경정 재결이든 뭐 곧바로 소송이든 뭐 다른 식의 이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37조 뭐 재결의 유탈은 됐고 38조 39조를 묶어서 볼게요.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 39조는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39조를 먼저 볼게요. 28조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예를 들어 저 멀리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있어요. 일본을 덮치고 우리나라까지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결 신청을 받고 재결을 할 때까지는 14일 플러스 14일 최소 걸리잖아요. 열람하고 심리하고 하려면 한 달이나 걸리는데 그 동안에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대통령에 따른 담보를 일부 제공하게 한 다음에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사용이에요.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정말 시급하니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누가?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임시적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임시적인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재결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게 39조고요. 38조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이고요. 재결 신청이나 그런 게 없어요. 사업 인정도 없었어요. 39조는 사업 인정도 있고 협의도 했고 협의가 불성립돼서 재결 신청까지 갔을 때 그때 적용되는 게 39조입니다. 38조를 보시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허가는 특허겠죠. 원래는 없었던 권리인데 정말 시급해서 천재지변 때문에 시급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설권적인 처분으로서 특허에 해당할 겁니다. 다만, 네, 그렇다. 특허 됐고, 2항은 됐고, 3항,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4항, 사업시행자는 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그때 9조 567을 준용한다. 우리 39조에는 9조 567을 준용한다. 그리고 이제 그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네, 38조에는 있습니다. 케이스가 완전히 달라요. 정리 다시 할게요. 39조는 사업인정도 있고, 재결도 있고, 사업인정도 있고, 협의도 했고, 재결 신청까지 한 상황에서 시급할 때 39조고요. 38조는 그런 거 없고, 지금 사업인정 받고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럴 때 다급하게 쓰는 게 38조고, 38조는 여기에 9조 567항이 준용됩니다. 그럼 39조도 역시 시급하게 쓰다 보면 손실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보상금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더 밑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41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서 39조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위원회 재결이 있기 전이라도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39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업인정도 있고 협의도 했고 재결 신청도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선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청구할 때에는이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지급해야 되고 그럼 만약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메인 재결에서 정하는 보상금액에 얹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심플하죠? 재결이 있기 전이라도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청구하면 돈 줘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반면 재결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메인이 되는 재결에서 정하는 보상금액에 사용에 따른 손실, 사용료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얹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40조부터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